오늘 구강 내용은 그 지난주에 이어서 목욕지와 병지 맞죠? 우리 지난주에 목욕지 얘기했었죠. 목욕 정인, 욕정인, 욕상관, 아이러니한 욕정관 이제 이런 얘기했었는데요. 오늘은 목욕지와 대칭이 되고 있는 제가 서로 대칭관계 에너지들을 지금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대칭되는 그래서 장생지와 사지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목욕지와 병지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오늘 병지 얘기하면서 두 강에 걸쳐서 병지하고 그다음에 목욕지, 병지를 매칭시켜서 간지의 관계성에 대해 할 건데요. 이제 그러기에 앞서서 지금 제가 12운성 용어를 계속 사용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우 이게 뭔 말이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라고 할 수 있어서 우리 좀 12운성 암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래로 배우는 12운성 암기법입니다. 12운성 암기송 제가 이걸 육갑송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멜로디는 독도는 우리 땅에서 따왔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모든 아이들이 다 아는 독도는 우리 땅 가사에 맞춰서 노래에 맞춰서 가사를 60갑자로 하면 되는데 이게 장점이 뭐냐 하면은 60갑자하고 12운성을 한꺼번에 같이 외워버려요. 그러니까 보통은 60갑자 외울 때 뭐 갑자, 을축, 병인, 종묘, 무진관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우시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이왕이면은 조금만 더 공을 들여서 12운성까지 같이 외워버리면 되겠죠. 갑자는 무슨 12운성 관계고 을축은 무슨 12운성 관계고 그래서 이렇게 외워버리면 됩니다. 갑자욕, 을축, 쇠지, 병인생, 정묘병, 무진대, 기사는 제왕. 근데 이제 노래 맞추기 위해서 제가 이게 군더더기 글자들이 좀 한두 개씩 들어있어요. 재밌으라고. 경호욕, 신미쇠, 임신장생, 계유병, 공망은 수레 천문 이런 식으로. 호신샘은 공망 잘 안 가르치지 않나요? 잘 가르치든 안 가르치든 같이 외울 때 같이 외우면 되죠. 공망까지 딱 집어넣으니까 음율이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시작은 갑자욕, 을축쇠지, 병인생, 정묘병, 무진대, 기사는 제왕, 경호욕, 신미세, 임신장생, 계유병, 공망은 수레천문. 처음에는 발음이 잘 안 되겠죠. 몇 번 하다 보면 되겠죠. 막 중얼중얼 따라가다 보면은 될 거예요. 자, 그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저랑 같이 한 두세 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입에 붙을 거고요. 나중에 동영상 나오시면은 한 두세 번 반복되는 거를 계속 한 20번이고 30번이고 들으십시오.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서 간질간질 거리면서 경호 하면 욕, 갑자 하면 욕 이런 식으로 12운성이 연상이 되실 겁니다. 자, 노래로 배우는 12운성과 60갑자 한꺼번에 외우기. 육갑송 같이 불러볼게요. 시작은 갑자욕 시작 시작은 갑자욕 을축쇠지 병인생 정묘병 무진대 기사는 제왕 경호욕 신미세 임신장생 계유병 공망은 수레천문 11은 갑술양 의례사지 병자태 청축묘 무인생 기묘한 병지 경진양 신사사 이모태지 개미묘 공망은 신유금 절처봉생 갑신절 을유절 병술묘 정해태 무자태 기축은 인묘 경인절 신묘절 임진묘지 계사태 공망은 오미여름. 31번째 3일은 가보사 을미양 병신병 경유생 무술묘 기에는 태지 경자사 신축양 이민병지 계묘명 공망은 신사지만. 41번째 4일은 갑진세 을사욕 병호왕 청미대 무신병 기우는 장생 경술쇠 신해욕 임자제왕 개축대 공망은 임묘나무. 51번째 간여지동 갑인록 을묘록 병진대 청사왕 무호왕 기민은 관대 경신록 신유록 임술간대 개해왕 공망은 자축겨울. 이런 식으로 배웁니다. 한 번 더 불러볼게요.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나중에 동영상으로 같이 따라 불러보세요. 자, 지금 앞에 요 시작은 10일은 정처볼생 3일은 요거는 요 순서를 좀 나타내 주는 거고요. 예, 음율에 맞추기 위해서 중간에 좀 들어가 있는 글자들입니다. 별 의미는 없어요. 시작은 갑자욕.
갑자요, 물축새 이렇게 시작 안 하고 시작은 해야지 이게 노래가 맞더라고요. 네. 자, 시작은 갑자요. 시작. 시작은 갑자요, 물축새지 병인생. 성묘병무진대 기사는 제왕. 경호역 신미세 임신장세 계유병. 공망은 수레천문. 10일은 갑술량 의례사지 병사태. 청충묘 무인생 기묘한 병지. 경진양 신사사 이모태지 개미묘. 공망은 신유글. 절처봉생 갑신절 을류절 병술묘. 청해태 무자태 기축은 인묘. 경인철 신묘절 임진묘지 계사태. 공망은 오미여름. 3일은 가보사 을미양 병신병. 청유생 무술묘 기에는 태지. 경자사 신충양 이민병지 계묘생. 공망은 진사지망. 41번째. 4일은 갑진쇠 을사욕 병호왕. 청미대 무신병 기우는 장생. 경술쇠 신해욕 임자제왕 개축대. 공망은 임묘나무. 51번째. 가녀지동 가빈록 을묘록 병진대. 청사왕 무호왕 기미는 관대. 경신록 신유록 임술관대 계해왕. 공망은 자축겨울. 감사합니다. 이 12운성 기운을 육식갑자로 표시를 한 부분들을 보면 일정 부분들 특정한 에너지들끼리 서로 모여 있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제가 여기다가 절처봉생 시리즈, 절처봉생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들은 간지들이 다 어떤 라인이냐면은 이게 21번째 라인이에요. 21번째부터 30번 라인까지가 갑신절, 을류절, 병술묘, 정해태, 무자태, 기축인묘, 경인절, 신묘절, 임진묘, 계사태. 그러면 요 동네 21번 라인에서 31번 라인까지는 전부 삼요절태지, 삼요절태지. 삼요절태지라는 뜻은 천간기운이 지지를 만났는데 거의 임무한계선에 지금 와 있다라는 뜻이에요. 천간이 자기 계절을 만난 게 아니라 천간 에너지가 지지에서 자기 반대 계절을 대체로 만나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자, 대한민국 만세를 요즘 시절에 외치면 다 같이 만세라고 얘기를 하겠죠. 일제시대 때 대한민국 만세 하면 총알이 날라오겠죠. 망둥이를 얻어맞겠죠. 이게 뭐야? 그러면은 요즘 시대에 대한민국 만세 하는 게 힘이 세? 일제시대에 대한민국 만세 하는 게 힘이 세? 요즘 시대. 일제시대 때 대한민국 만세 하면 잡혀 죽는다니까. 네? 자, 그 대신 요즘 시대에 대한민국 만세 하는 게 같이 있어? 일제시대 때 대한민국 만세 하는 게 같이 있어. 일제시대 때. 그러면은 좋아요, 나빠요를 어떻게 구분해야 돼? 구분 안 돼. 근데 우리는 보통 천간의 에너지가 지지에서 강한 기운과 힘을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안 가지고 있으면 나빠요. 이게 삼요절태지면 나빠요라고 하는데 그런 구분으로 나타내는 건 아니다라는 구조인 것과 같습니다. 뭐라고 표현할까? 대체로 뭐 여성분들의 상당수는 키 큰 남자 좋아요, 키 작은 남자 싫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사실 그거는 남자분들이 예쁜 여자 좋아요, 덜 예쁜 여자 안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그렇겠지만 사실 그게 좋아요, 나빠요의 구분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보통의 경우는 보기 좋게는 키 크고 잘생긴 남자 좋아요. 뭐 예쁘고 한 여자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 조심해야 돼. 이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 12운성도 지지에서 강한 근을 가지고 있으면 좋다 나쁘다의 기준은 아니고 좋다 나쁘다의 기준은 그때그때에 다르다. 내가 무슨 필요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 3.1운동 그러니까 그렇죠.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는 거하고 애국운동하는 거하고 지금 시대 애국운동하는 거하고는 가치가 다르잖아요. 여름에 수박이 좋을까요? 겨울에 수박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건 좋다 나쁘다라는 기준으로 말하기 어렵죠. 여름 수박은 품질도 좋고 우량하고 값도 적당하며 맛있는 수박을 먹을 수 있는데 흔하죠. 발에 채이는 게 여름 수박이잖아.
근데 겨울 수박은 나빠요? 겨울 수박은 나빠요? 아니에요. 겨울 수박은 귀해요. 귀해요. 그렇죠? 세상에 겨울에 수박을 먹을 수 있다니 수박처럼 생기기만 해도 고마워요 같은 거예요. 그렇죠? 저 전방에 있는 국군 부대 주변에 할머니가 지나가. 매력적이야, 안 매력적이야? 전방에 철책선을 총을 들고 있는 청년들한테는 지나가는 할머니가 매력적이야. 제발 할머니라도 지나가 주세요. 라고 한다고. 그거 좋아요, 나빠요가 아니잖아. 귀해요. 귀해요란 말이죠. 뭐 그런 모습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각자의 12운성 기운을 보고 뭐 삼요절퇴지 나빠요. 뭐 생욕돼지 뭐 좋아요. 뭐 제왕 건록지 좋아요. 이거는 뭐 힘이 있다, 세력을 얻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좋아요, 나쁘다의 기준은 아니다라는 거.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죠. 요 동네에 있는 절초봉생, 갑신절, 을류절, 병술묘, 정해태, 무자태, 기축인묘, 경인절, 신묘절, 임진묘지, 계사태. 어떤 분은 대운이 요 동네야. 대운이. 어떤 분은 월지가 이 동네면 대체로 대운도 이 동네로 많이 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월지가 병술이나 뭐 월지가 정해나 월주가 을류, 월지가 무자 정도 되잖아요. 그럼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아무튼 이 동네에서 놀게 돼 있어 이제. 이 동네에서 놀게 돼 있으면 대운이 전부 대운의 에너지가 천간 글자들이 전부 다 사묘절퇴, 사묘절퇴 뭐 이런 거야. 그분은 어떤 인생을 살까?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고 저기 현대 가요가 판치고 있는데 판소리하고 있고 그렇죠. 뭐 시대에 저물어 가는 것들을 가치를 높이 세우고 있고 사람들의 인간성이 다 말살된 사회에서 인간성을 외치고 있고 뭐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또 반대로 인본주의가 아주 판을 쳐가지고 어떤 중세 시대에 종교가 판치고 있는 사회에 르네상스 외치고 있고 잡히면 뭐가 잘릴 수 있죠. 그렇죠. 그거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쁘고 좋은 게 아니라 귀한 거죠. 귀한 거죠. 내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런 시대고 내가 그런 시대에 영향을 받을 거라는 얘기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사주 원국이 천간 지지가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져 있어서 지지가 뭐 전부 삼요절퇴일 때 오히려 반대로 뒤집어진 대운을 만나게 되면 더 잘 쓸 수도 있습니다. 서로 균형과 조화를 맞추는 거니까. 그러니까 삼요절퇴지 나쁘다 좋다 아닌 거예요. 자, 12운성 기운과 같이 육식갑자를 보게 되면 이번에는 반대로 요 동네 한번 보세요. 51번 간여지동이라고 제가 표시를 붙였죠. 간여지동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다 간여지동급이다 보면 되는 거고 절처봉생 어쩌고 저쩌고 하고 나가는 구간은 다 절처봉생급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간여지동 51번부터 61번째 간지들은 보면요. 갑인록, 을묘록, 병진대, 정사왕, 무호왕, 기미관대, 경신록, 신유록, 임술관대, 계해왕. 와, 여기는 다 걸록, 관대, 제왕 레벨들이에요. 전부 간여지동 레벨이에요. 여기는 간여지동. 천간 에너지가 지지에서 강력한 기운을 받아. 여름 수박. 부강한 나라에서 애국 활동하기. 자, 학문의 전성시대 때 학문 외치기. 재물의 전성시대 때 재물 외치기. 운동이 전성하는 지역에서 운동하기. 이게 천간과 지지가 서로 기운이 맞아들 때 같은 거죠. 그러니까 위아래가 비슷하면 천간적 분위기와 지지적 환경이 거의 같은 거예요. 나 지금 부자 되고 있고 나는 부자다 부자다 외치고 있는 거와 같은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나 지금 부자인데 머리는 이제 부자 말고 정신적인 거 추구하고 싶어. 정신적인 거 추구하고 싶어. 부잣집인데 철학자야.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위아래가 서로 다르죠. 생각과 현실에서 괴리가 있는 모습. 하지만 그 사람의 생각은 귀하다라고 할 수 있죠.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다가 아니고. 자, 이런 느낌과 같은 거죠. 올해가 경자년이다 보니까 위아래가 거의 비슷하죠. 같은 라인이잖아요. 그랬더니 지지도 꽁꽁 얼어붙었고 천간에서도 도끼가 다 숙살하고 있고 야 움직이는 놈들 내가 다 도끼로 때릴 거야. 야 다 스톱 하고 있는 모습 같은 거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21번 라인 때하고 20번 때 라인하고 50번 때 라인 때는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가령 내가 대운이 50번 때 라인이다. 뭐 갑인록, 을묘록, 병진대, 정사왕, 무호왕. 내 대운이 이쪽 동네로 흐른다. 그러면
천간과 지지가 뭐 동시에 막 이루어지는데 뭐 운동이 최고야 하는 곳에서 운동하고 있고 돈이 최고야 하는 곳에서 돈하고 있고 공부와 학문이 최고야 하는 데서 그냥 학자하고 있고 학문 활용하고 있고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천간과 지지는 여러 가지 관념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지지는 어떤 인프라, 기반, 미천, 실체적 환경 등등을 나타내는 거고 천간은 운용, 활용, 상징 등으로 나타내는 관념 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의 수가 있다가 좀 지나서 천간수가 들어오면 지지의 수에너지의 인프라를 깔았다가 천간으로 올라갔을 때 활용하다 같은 거죠. 기해년, 경자년, 신축년, 작년, 올해, 내년이 기해, 경자, 신축으로 지지의 3년 동안 해자축 구간 수에너지가 깔리는 시기죠. 갑을목 일주들한테는 인성의 인프라가 깔리는 시기, 뭐 무기토 일주한테는 재성의 인프라가 깔리는 시기. 그러면 올해 내년까지 수국 인프라를 깔고 이민년, 계묘년이 되면은 즉 2022년, 2023년이 되면 인프라 깐 거를 활용을 하겠죠. 천간으로 올라가니까 활용을 하다. 임계수 일주들한테는 비겁국의 인프라를 깔죠. 뭐 돈 나갈 일 많을 수 있죠. 지지의 재성들이 깨지겠죠. 하지만 비겁들 인프라가 깔려있는데 그렇게 사람들을 인맥 인프라를 깔아놓으면 이민년, 계묘년에 사람들을 활용하겠죠.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다. 육식갑자하고 12운성 잠깐 좀 설명드렸습니다. 참고로 용어에 대한 정식 명칭과 줄임 명칭은 제가 밑에다가 표시를 해놨고요. 외울 때는 생욕대, 로광세, 병사묘, 절태양, 생욕대, 로광세, 병사묘, 절태양 이렇게 3개씩 끊어서 읽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생하고 생욕대, 로광세까지 올라갔다가 여기서 병사묘, 절태양하고 이렇게 라인이 내려간다. 올라가면 좋은 거고 내려가면 나쁜 건가요? 아니요. 요 그래프는 양 그래프입니다. 양적 그래프. 올라가면은 양적에는 여기가 양적, 여기가 음적. 요 동네는 양적 에너지가 강하고 요 동네는 음적 에너지가 강해지는 거죠. 자, 12운성에서 양적 기운과 음적 기운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강의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즘에는 양적만이 아닌 음적인 거를 더 사람들이 많이 비대면, 재택근무 이런 거 다 음적 활동이라고 볼 수 있죠. 영화관에서 영화 보지 않고 넷플릭스로 영화 보기 이런 거 다 음적으로 영화 보는 활동 같은 거죠. 사이버 강의, 비대면 수업 이런 거 다 음적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세운에서 경자 신축 이러고 들어오니까 음적 에너지가 다 쏟아져 들어오면서 야 양적 활동하지 마, 야 보여주는 거 하고 싶어, 야 보여주지 마. 이런 등등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현재 사주에서 화에너지를 소중하게 쓰시는 분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화에너지 안 망가지게 잘 가지고 계세요. 점점 화에너지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같은 느낌인 거죠. 같은 느낌. 화에너지 지금 다 깨지고 있어. 지금 그래서 지지에 4화, 5화 이런 미토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 5화 가지고 계신 분들 올해 이모일주 가지신 감독님은 어떻게 그 먼 외국에 가서 돌아가셨노?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모일주를 가진 그 스님은 왜 자기 집 공개했다가 그렇게 힘든 상황을 겪으셨노? 이런 등등이 지지의 5화 잘 관리하세요라고 하는 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갑오대운을 맞아서 5화를 소중히 관리를 해야 되죠. 저한테 5화는 식상 활동이고 저의 제잣줄이죠. 나라에서 수강생 반만 받으래. 교실 반 이상 채우면 안 된대. 그래서 올해 겨울에 올해 경자년이니까 뭔가 강제로 5화를 끌어오겠구나. 그냥 강제로. 경금이면 저한테 강제거든요. 강제. 어쩔 수 없는 상황. 이 자수로 갖고 와서 나 5화 쓰지 말고 공부하라고 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올해 경자년은 수업을 좀 줄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나라에서 수업을 못하게 해가지고 제가 올해 경자년에 거의 4개월 동안 그 나라 정부 방침, 코로나 방침 때문에 우리 수업을 못했죠. 이런 모습. 그래서 몇 번 수업을 했는데 아예 수강생 오지 말라고 하고 제가 그냥 동영상 촬영으로만 수강을 한 적도 몇 번, 강의를 한 적도 몇 번 있고 이런 모습들이죠. 자, 음적 활동, 양적 활동, 좋다 나쁘다의 기준이 아니다.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다르다입니다.
자, 목욕지와 병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목욕지에 대해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병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운성 병지. 제가 목욕지와 병지를 함께 강의를 하는 이유는 목욕지와 병지가 바로 상호 대칭되기 때문입니다. 목욕지 있는 곳에 병지 있다입니다. 나한테 목욕지면 남한테는 병지다. 나한테 병지면 남에게는 목욕지다. 여기서 제가 남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나와 상대적인 사람, 보통은 상대적인 사람을 겁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겁재. 겁재와의 처지다 같은 겁니다. 나한테 즐거운 곳은 겁재들한테는 외로운 곳이고 나한테 외로운 곳은 겁재들한테 즐거운 곳이다 라고 하는 상대적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지하고 사지, 목욕지와 병지는 늘 같이 공존하고 있다. 그곳은 누군가한테는 목욕지인 것이고 누군가한테는 병지인 곳이다. 나한테 목욕지로 느껴졌다면 누군가한테는 병지로서 느껴질 것이다.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병지라고 하는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지라는 말은 말 그대로 병들었다 할 때 병입니다. 아, 이 닭이 병들었나 봐. 시름시름 졸기 시작해. 아, 우리 집 고양이가 병이 들었나? 왜 이렇게 활동성이 줄어들고 어디 골방에 들어가 있지? 약간 그런 느낌. 우리 고양이가 기분이 업됐나 봐. 목욕지에 욕고양인가 봐. 확 아양 부리고 재롱 부리고 막 앞에서 춤추고 막 팔딱팔딱 뛰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 병든 고양이 하면은 약간 좀 우울해지고 사색에 잠겨 있고 철학하는 것 같고 자기 집에서 잠만 자고 있고 안 나오고 주인 왔는데 꼭 이런 느낌 같은 기운으로 한번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12운석의 음적 구간이죠. 요 병지, 사지, 묘지, 절지 이런 부분들은 12운성의 음적 구간들은 12운성 음적 구간들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철학적이다, 사색적이다, 연륜적이다, 정신적이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거에 반대되는 건 뭐일까? 육체적이다, 활동적이다 이런 게 반대적 개념이겠죠. 자, 정신적이다, 철학적이다. 그런 내사주의 12운성적 기운이 음적 기운, 삼요절태 같은 경우가 많으면은 정신적, 노련한 음적인 활동, 연륜 있는 그런 활동을 권장을 한다 하는 겁니다. 자, 병지는요, 외롭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외로워지기 시작했다. 근데 요 병지의 직전 에너지가 뭐였냐면은 요 병지의 직전 에너지가 이제 병사묘, 그냥 외로워지는 구간의 첫 단계가 요 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지, 아, 죽으러 가는구나. 묘지, 아, 여기가 무덤이구나. 이제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 건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서 살짝 과장됐다 정도로 생각하십시오. 아, 그 정도 외롭다고 병지래. 아니, 그 정도 가지고 죽었대. 아니, 그 정도 가지고 묘지에 들어갔대. 옛날 분들이 좀 과장을 많이 했다. 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 입장에서는 병들고 죽으면 큰일 난 거지만, 이 우주의 개념으로 보자면 병들고 죽는 거는 큰일 난 게 아니라 우주적 개념으로는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환경이 액체가 고체되고 곡체가 액체되고 정신적인 게 물질적인 게 되고 물질적인 게 정신적인 거 되고의 순환의 과정일 뿐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에고적 관점에서 큰일 났네, 병들었네, 죽었네 이 개념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개념으로 보십시오. 자, 병지는 12신살의 역마살과 유사한 점이 많다. 인생의 절정을 넘기고 하락세로 들어서는 구간이다. 여기서 제가 하락세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거는 양적 측면에서 하락세다, 음적 측면에서는 상승세다 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외로움, 불쌍해 보임 이런 느낌들도 좀 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천간 에너지별로 보게 되면은요, 간목은 지지에서 사화식신을 만났을 때, 을목은 자수편인을 만났을 때, 병화는 신금편재, 정화는 묘편인을 만났을 때 이런 식으로 제가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간지로 되어 있는 거를 동주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동주사, 동주묘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중요하니까 따로 이름을 붙이는데 동주병, 동주생 이런 말은 잘 없습니다. 그건 굳이 그렇게 말로 만들어서 쓰지 않으니까. 병화가 재성을 다루는 구간에서는 병지다라는 뜻이니까 정신적, 철학적 돈을 추구하라. 정신적, 나가서 몸 써서 돈 버는 일보다는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죠. 돈을 버는데 정신적, 철학적인, 양적인 거와 음적인 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가령
가령 지금 하우스가 열렸다고 하죠. 하우스에서 이거를 치고 있다고 쳐. 하우스에서 선수들이 노름을 해. 직접 카드를 들고 돈 놓고 돈 먹기를 한다. 이거 돈 놓고 양적 활동을 하는 느낌 같죠. 근데 그 뒤에서 딱 쳐다보면서 저 녀석한테 투자해야 되겠군. 내지는 내가 돈 빌려줄게. 나한테 돈 빌려가. 대신 이자가 좀 세. 이거는 음적 활동에 가깝죠. 자기가 직접 돈 버는데 투자하지 않고 있죠. 그렇죠? 또는 집에서 키보드를 키면서 오늘은 어느 주식이 오를까? 오늘은 어느 주식에 투자를 할까? 이렇게 컴퓨터로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 이것도 좀 음적 재물 활동에 조금 더 가깝죠. 제가 그래서 음적 재물 활동의 비유를 많이 할 때 중세시대 유태인에 대한 비유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중세시대 유태인들은 정식적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고 땅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중세 유럽인들이 유태인들을 되게 미워하고 싫어해서 예수님 잡아서 저 십자가에 매단 족속이라고 또 걔네들끼리만 유대인끼리만 너무 뭉치니까 이것들 안 되겠다고 해서 신분 차별을 엄청나게 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어떤 정식적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비주류 직업이나 비공식적인 직업을 가졌는데 근데 특이하게도 중세 유럽 시대에는 돈 빌려주고 돈 꿔주는 일이 비주류 직업입니다. 정식적인 기독교인들은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어요. 기독교인이 어떻게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냐. 근데 유대인은 기독교인으로 안 쳤거든, 걔네들은.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빌려줄게. 그래, 니들이 해라. 그리고 은밀하게 유태인들의 어떤 그 금융업을 용인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태인 하면은 고리대금업자, 샤일록, 섹스피어 소설에 나오는 돈 안 갚으면 피와 살을 내주라. 그 유태인 악덕 상인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게 당시에 이 중세 유태인에 대한 차별이었죠. 그러니까 이 비주류적인 직업을 갖는 사람들이 음성적으로 재물을 빌려주고 그게 이제 금융업의 호시호시인데 지금 시대에는 금융업이 대박 사업인데 옛날 시대에는